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먼저 저희 프라임 인터뷰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대학교의 박선진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워낙 짧게 간단하게 인사해 주셨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유해 발굴 전문가이신 박선주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아시다시피 키워드 가지고 먼저 선정해 주신 키워드 가지고 저희가 함께할 텐데요. 먼저 교수님께서 첫 번째로 얘기해 주신 키워드는 바로 발굴 요정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예상한 키워드와는 사뭇 좀 더 귀여운 키워드긴 한데요. 이 발굴 요정은 어디서 나온 이 단어일까요? 저희가 이제 2018년에 그 아산시 탕정면에서 민간 희생자 유해 발굴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는 분명히 유해가 이제 수백 구가 묻혀 있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2주간을 작업을 했는데도 유해는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마침 그 5월 16일인가 스승의 날이 겹쳐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원들이 학생이 아니고 이제 민간 자원봉사자들인데 대원들이 그 스승의 날을 축하할 겸 이제 요족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 거예요. 왜 유해가 하도 안 나오니까 요족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굴 요정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프랭카드 놓으면은 네. 그 유해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염원에서 아마 발굴 요정이라고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땡땡 요정 이게 약간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걸 넘어서 그 현장에서 어떤 그 염원을 가지고 그렇죠. 또 예. 어쨌든 발굴 요정이신 거네요, 교수님이. 요정 치고는 너무 우락부락하게 생겼죠. 아닙니다. 덕분에 사실은 유해 발굴이라는 단어가 조금 무겁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발굴 요정이라는 단어 덕분에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예. 교수님 곁에 좀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해 발굴이라는 게 또 들으시는 분들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유해 발굴이 뭔지 또 그 의미란 무엇인지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지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단위급의 유해 발굴이 한 6, 7개가 있어요. 네. 조금씩 그 내용이 다른데 크게 설명하면은 하나는 그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는 하나의 도구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인권 신장의 하나의 방편이 된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특히 그 인권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들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그분들의 유해를 발굴함으로써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는 계약 관계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네. 계약. 이제 국가는 우리한테 세금 내라, 군대 가라 이런 걸 요구하는데 그 대신 저희는 국가한테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달라. 네. 그걸 이제 서로 계약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군대 같은 경우는 가다 특성상 군인 특성상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유해라도 찾아서 가족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의무가 있죠. 그리고 민간인은 국가가 보호를 해줘야 되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네. 그런데 보호해주지 못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계약 관계를 지킨다는 의미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과거사를 청산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사에 일어났던 일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로서는 그게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네.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그런 불행했던 과거사를 다 정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유해 발굴이라는 그 네 글자 아래로 네. 굉장히 그 굉장히, 넓은 의미의 예. 깊은 의미가 그렇습니다. 내포가 되어 있네요. 유해 발굴이라는 처음에 어떻게 이런 길로 좀 들어서게 되셨어요? 원래 제가 이제 그 79년에 유학을 갈 때 그 체질인류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하겠다 그러고 갔어요. 네. 체질인류학이라는 학문은 이제 인류 기원과 진화라든지 사람 유전학, 그다음에 영장류학, 뭐 사람 휴먼 베리에이션이라고 해서 다양성 문제 이런 걸 이제 연구하는 학문인데 네. 89년에 이제 중국대학으로 돌아왔는데 중국대학에서 과를 만들어서 제가 2회 두 번째 이제 교수가 됐는데 예. 그러고 한 10여 년간은 주로 뭘 했냐면 한국인의 기원이라든지 네네. 또는 인류의 기원 문제를 학교에서 주로 가르쳤어요. 그런데 2000년이 우리나라 한국전쟁 발발 50주년 기념일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50주년 기념 사업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정부가 그때 생각난 게 아마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이었나 봐요. 그때 네. 처음이었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50년 만에. 그때가 처음이군요. 예. 예. 근데 그걸 하려니까
그 유해를 발굴하고 감식하고 전 과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아마 여기저기 찾아다녔겠죠. 뭐 네. 고고학계도 가고 그러니까 그러다 어떻게 저를 알고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국전쟁 5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전사자 유해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네. 그래서 계획서를 봤더니 체질 인류학자 하나, 그다음에 장의사 둘. 이건 안 된다. 전사자라는 건 국가의 상징인데, 네. 그러니까 문화재 수준으로 발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념사업에 흩어져 있는 예산을 다 모아가지고 네. 이제 요청을 해서 정식으로 발굴단을 구성을 했어요. 인력을 예, 채울 수 있도록. 각 대학교 전문 교수들,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군사학을 전공한 양반, 정치학에서 네. 그쪽 한 양반, 그다음에 유전자 검사한 양반 이런 식으로 다 법의학한 사람 해서 발굴단을 구성해서 시작한 게 2000년입니다. 처음.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죠. 25년, 뭐 28년 세월까지 어느 정도나 유해 발굴을 하셨습니까? 예, 일단 그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이 한 30만, 최소 30만, 또 어떤 분이 20만도 얘기하죠.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발굴해서 나온 분이 한 6천 구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그 6천 구면 전체부 몇 %밖에 안 되죠. 그 나머지 분들도 해야 되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없죠. 네.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유해 스스로 이제 부패해서 다 없어져 네, 나가 네, 버리고 그다음에 그 현장을 알 수 있는 분들도 연로하셔서 다 세상을 그렇겠네요. 떠나시고 예. 그리고 후손들도 이제 점점 없게 되고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겁니다. 네. 또 하려면. 네. 가족 유해를 찾은 게 한 10여 구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이제 가족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DNA 유전자 검사밖에 없는데 그래서 비교하는 방법.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본격적으로 한 게 재작년부터예요. 그것도 그 전국에서 발굴된 유해가 아니라 제주도 4.3 그 유해를 이제 비교한다고 예산을 만들었다가 예산의 일부가 남으니까 그거를 작년에 이제 민간인 쪽으로 좀 써도 좋다 그래서 썼거든요. 그랬는데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샘플링부터 하자. 그래서 샘플링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한 2,300구 정도 샘플링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500구 정도를 먼저 순서대로 500구 정도를 이제 그 유전자 검사를 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한 6, 7분밖에 못 찾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이제 1,500구 정도를 더 하면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데 그 예산이 만들어졌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작년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현재. (58년) 전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우리 현대사의 커다란 비극이었습니다. 좌우 대립의 혼란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도연맹에 가입됐고 6.25 전쟁의 와중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가를 대표해서 당시 국가 권력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 민간인 희생자들 유해 발굴할 때는 또 어떤 어려움이 좀 있으셨어요? 그 민간인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주로 누구냐 하면은 한국 전쟁기 이제 민간인 희생자죠. 네네. 주로 대부분이. 근데 그분들이 형무소 재소자, 그다음에 국민보도연맹, 네. 제주 4.3도 들어있고, 예. 그다음에 거창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여순 사건 네네. 이게 다 거기에 속하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게 뭐가 있었냐면 그걸 빨갛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조사를 하면 어떤 때 뒤에서 야, 이제 그냥 속된 말로 빨갱이들을 찾아 네네. 이렇게 되죠. 저희가 이 위해를 발굴해서 중국대학에 모시기로 임시 모시기로 했는데도 대학 내에서조차 네네. 야, 왜 빨갱이 시신을 대학 내를 갖고 들어오냐. 네.
그런 것들이 어려웠죠. 아. 뭐 다른 거야 어려운 건 뭐 네네. 뭐 예, 많지만, 예. 나라의 또 정체성 속에서 또 그런 그렇죠, 부분에 예. 또 시각이 좀 있었고 그 인력이라든지 아까 이제 발굴 조사단도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네. 인력을 뭐 장의사에서 교수님들이나 예. 이런 걸로 채웠던 그 첫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인력이라든지 또 재원이 또 역시 중요할 것 같아서요. 네. 그동안 이제 유해 발굴 해오시면서 정부 지원 같은 건 좀 지금 이제는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국군 전사자는 이제 국가에서 예산을 이제 법으로 만들어줬으니까 법적 뒷받침을 받으니까 이제 국가 예산으로 다 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그 감식관이라고 그래서 석사 이상 그 민간인을 한 10여 명 채용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감식하고 뭐하고 그런 작업을 하죠. 네. 그리고 이제 발굴은 현장은 군인들이 하죠. 전부 다 군인들이 하는데 민간인의 경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2005년에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서 정리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 3년간 한시적으로 조사를 해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발굴을 하는데 이게 법이 한시적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은 굉장히 그 정치적인 바람을 많이 탑니다. 예. 그래가지고 우파 정부에서는 이제 우리 못하겠어. 이 우파 정부가 들었으면 정지됐어요. 그래서 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 끝나고 이제 발굴을 네네. 못했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시민단체 한 30, 40개가 모여가지고 제2기 진실화해법이 필요하다. 왜? 전쟁기에 죽은 민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최소 30만, 최대 100만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그때 발굴한 게 1679 정도밖에 못했어요. 3년 동안에. 나머지들을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그 시민단체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데리고 시민들 10년 가까이 발굴을 했어요. 네. 부차에 걸쳐서. 예. 그래서 한 2, 3천 구를 찾았죠, 유해를.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정부한테 압박을 가한 거죠, 국회하고. 자, 전국에 유해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네. 필요한 입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작년 12월에 제2기 진실화해법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것도 또 정치적인 바람을 많이 타서 여당 야당에서 거기서 상임위원을 뭐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가니 네네네. 니네가 더 이러다 보니까 이 법이 누더기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유해 발굴에 대한 저항은 다 빠져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올 5월 26일 날로 또 종료가 됐잖아요. 이게 지금 상기법을 새 정부에서 만들지 않을까 희망을 걸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그렇게 한시적인 법으로 하지 말고 그 좀 이렇게 그 지속적이고 영속적인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달라.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발굴 요정과 함께 얘기를 나누니까 한참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느새 이제 두 번째 키워드로 좀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것도 좀 의외의 키워드입니다. 만능 비서라는 키워드입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도 이제 교수님께서 현장에서 크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분이 이제 만능 비서가 아닐까 싶은데 누구십니까, 만능 비서? 저희 집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저희 집사람이 발굴 다닐 때 운전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영상, 기록, 촬영, 네. 사진, 그다음에 비디오 이거 담당이었어요. 그 따로 누구 인력이 또 있지 않으세요? 전문가를 쓸 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집사람이 다 한 거죠. 아, 초창기에. 예. 그래서 그 HD인가 방송용 큰 거 그거 가지고 전부 다 촬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네. 남아 있는 지금 비디오 필름들이 굉장히 많고 그게 이제 지금 중요한 자료가 돼 있고 예. 이제 그 사람이 안중근 의사 발굴 때 그걸 찍은 걸 가지고 그 MBC가 그걸 방영을 했죠. 네, 그야말로 만능 비서면 그렇죠, 뭐 예. 여러 가지 역할을 진짜 예. 옆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뼈를 이제 다루시는 거니까 혹시 그러면은 그 부인께서도 뼈에 대한 공부라든지 아니면 또 아까 영상 촬영을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런 것도 또 특별히 더 원래 그 재주가 있으셨는지 전공을 하셨는지 아니면 따로 배우셨습니까? 원래 미국 대학에서는 그냥 스피치 커뮤니케이션을 했었는데 네. 이제 한국에 나와서 89년에 나오면서 여기 그 사진 동호회 이런 데서 훈련을 받았어요. 좀 몇 년. 아, 일부러 이것 때문에 그런 그렇죠. 훈련을 받으셨어요? 예. 아, 네. 그러고 이제 현장에 나가면은 각 방송국에서 촬영 나오면은 네. 그 촬영 기사분들 뭐 이런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들한테 또 계속 그걸 받고 아. 그다음에 이제 그 뼈 같은 거는 이제 그 제대로 놓고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네. 다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 대학원서 뼈대학 강의할 때 와서 청강을 같이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했죠. 1년 동안 쭉 그러셨군요. 하면서 예. 예,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았죠.
그냥 만능 비서가 아니라 다 노력하고 공부하고 부족한 건 채워온 예. 진짜 뭐 숨은 공로자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뭐 그러면. 그렇죠. 예. 근데 두 분이 또 함께 해야 될 어떤 남은 숙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어떤 것일까요? 예, 저희가 그동안 작업해온 그 발굴, 그 회고록을 이제 크게 네. 한 권씩 하나 일종의 역사적인 기록인데 그걸 남겨야 되는데 네. 그 사진을 집사람이 다 이제 편집을 하고 하는 거죠. 네. 이래서 뭐 국군전사사 발굴 그러면 이제 20년 가까이 한 거를 전부 다 정리를 해서 그 작업을 같이 넣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작업을 같이 지금 하려고 기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죠. 그러면 만능 비서의 일이 아직 다 끝나지 않은 거네요. 회고록까지도 같이 이제 그렇죠. 마무리를 예, 예. 지셔야 되는. 그래야지만 끝나죠. 그렇군요. 예. 어찌됐든 역시 또 이런 큰 일에는 또 숨은 공로자가 있었다는 것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세 번째 키워드로 함께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세 번째 키워드는 좀 묵직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박선지 교수님이 네. 선택한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안중근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작업도 이제 하셨었다고 들었는데요. 그 얘기도 잠깐 좀 전해주시죠. 그 2006년에 이제 그 국가보훈처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그 대련에서 북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논의하는데 한 측 그 학자 대표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 대해서 잘 이해를 많이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네. 내용을. 근데 알고 봤더니 유해를 찾겠다고 하는 노력이 국내외에서 상당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에 일본에 있는 동경국제학연구원의 그 최서면 원장이라고 계셨는데 돌아가셨지만 몇 년 전에 그분이 사진 2장을 가지고 대련을 가서 그 여순에 가셔가지고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신 지점 좌표를 만든 거예요. 그게 네. 뭐냐면 1910년에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실 때 여순 감옥의 전옥의 딸이 네네. 전옥의 딸이 안중근 의사 탄신 100주년 기념에 그 사진 2장을 갖고 와서 전한 거예요. 이게 안중근 의사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돌아가실 때. 네. 그래서 그 사진을 가지고 이제 좌표를 이제 계산해 내셨는데 예. 2000년만 해도 여수는 외국인이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이거 네.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몰래 가서 이제 좌표를 해가지고 그거를 한국 정부에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그걸 가지고 2004년에 남북 장관 회담을 하면서 이걸 이제 정식으로 내놨어요. 자료를.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하는 소리가 자기네도 1985년에 안중근 의사의 조카 안춘생 씨를 보내서 여순에 안중근 의사가 어디에 묻혔는지 조사하라고 보냈다. 네. 김일성이가. 예. 그랬는데 가봤더니 찾지 못하고 돌아왔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 좌표까지 해서 주니까 북한이 그래? 그러면 이제 같이 조사를 합시다 해가지고 2006년에 남북 그 예비조사단이 이제 여순서 만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국 측 대표로 가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예, 가서 이제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료 교환을 하고 쭉 해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김일성이가 보낼 때는 안춘생의 보고서를 가져왔는데 2페이지, 네. 덜렁 2페이지만 갖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안의사 그 좌표를 이제 주고 그 위치를 이제 특정을 했어요. 네. 지금 여순 형무소 뒤에 있는 그 산 쪽으로 특정이 돼가지고 그러면 여기를 이제 보존구역으로 해달라 네. 했더니 중국 측에서 여기가 이미 문화재 중점 보호 단위 구역입니다 그러더라고. 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북한하고 그해 가을 겨울에 다시 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 뭐 프로파일 같은 걸 찍어야 되는데 겨울이 가능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 미국에 그때 겨울에 들어갔는데 그 조선일보 기자한테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안중근 의사라 추정되는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아까 뭐 문화로 그렇죠. 예. 보존돼 그래서 있다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부랴부랴 그 친구가 사진을 보내왔는데 보니까 저희가 조사했던 자리에 이게 이제 돌아와가지고 보훈처에 얘기를 했더니 보훈처에서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중국 측에 항의를 한 거예요. 네. 근데 그해 올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마 중국을 방문한 거예요. 뭐 그런 게 얽혀 있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중국 측이 허락을 한 거예요. 그럼 와서 발굴해라. 네. 그래서 북한 측에 연락을 했더니 북한 측에서 자기네는 사정상은 못 가니까 네. 한국 측한테 일임을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측에서 이제 조사단이 발굴단이 이제 가게 됐죠. 막중한 임무를 띄고 지금 가셨겠네요. 이제 갔죠. 예. 근데 이제 보훈처에서 국장이 이제 단장이고 저는 이제 책임조사원이 가서 이제 했는데 보니까 현지 사정이 저희만 갖고는 안 되겠기에 네. 중국 측
그러니까 여순박물관 측하고 이제 같이 하자. 그래서 안중근 의사 유해발굴단을 구성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단장이 되고 그쪽에서는 이제 조사원들이 되고 그럼 찾으셨나요 거기서? 그래서 했는데 이미 거기가 다 손상이 됐거든요. 예. 다 손상이 돼가지고 유해를 못 찾았어요. 아, 그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가봤더니 아파트가 올라가서 벌써 10몇 층이 이미, 고층이 네네, 다 올라가 네. 버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요구했을 때 보존해달라고 하던 자리는 저희가 발굴 갔을 때 이미 산이 한 13m씩 깎아서 다 평탄 작업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 없어졌는지 아니면 그 지역이 49년 중국이 중공이죠. 들었으면서 식량 증산 운동을 했거든요. 전국적으로. 네네. 그러면서 막 파헤쳤죠. 예. 그때 한번 거기가 산이 전체가 뒤집어졌고 네. 그다음에 홍위병 때 홍위병 하박 운동으로 인해서 거기가 또 한 번 뒤집어진다고요. 네. 그렇게 해서 2번씩 뒤집어졌는데 그게 일제 때 그런 건지 아니면은 중공 정부가 들으면서 거기가 변한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예, 이게 여순 1918년도하고 30년대 여순 지도인데 그래서 복원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여순 감옥소가 있고 그 뒤에 여기에 그 공동묘지가 있지 않았느냐. 근데 여기에다가 지금 고층 아파트를 지은 거죠. 여기에 이제 자기네가 문물증점 고고단이라 그래가지고 보존을 한다 그러더니 보존은 안 하고 여기다 아파트를 허가를 내서 줘버렸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일반인들은 이쪽에 있다고 그러는데 이쪽도 좀 조사해달라. 근데 중국 측이 허락을 안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저희가 또 찾고 있는 게 1910년 전후한 지도, 1915년 정도나 10년 지도가 나오면 아주 이게 우리가 좋은데, 그리고 사진, 그 당시에 여순 사진, 이제 그걸 가지면은 여순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복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 안 이사가 돌아가셔가지고 10시에 여기서부터 이 뒷문으로 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일로 갔는지 시신이 일로 갔는지 그걸 결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처음에 안 이사가 묻힌 곳을 찾을 수가 있는데 우선 그거라도 우리가 좀 이렇게 증거해내면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유해는 뭐 찾을 가망성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없어도 최초에 묻힌 곳이 어디냐? 최초 감옥묘지라고 이제 그 여순 감옥실록서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이게 저희가 쓴 발굴 보고서인데 그 최초의 감옥묘지로 갔다. 근데 그 감옥묘지가 어디냐? 그걸 모르니까 별의별 루머가 다 돌아요. 조사하러 가면은 그냥 중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여기 묻혔다 저기 묻혔다 당장 돈 주면은 자기네가 뼈 있는 데를 알려주겠다 뭐 이래가면서 근데 그런 국민적인 궁금증 이거를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는 그게 의지가 그렇게 말만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문재인 정부 때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으로 선정이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하십시오 그랬는데 그게 보훈처로 내려보내고 하려니까 보훈처에서는 그걸 받고 나서 하는 소리가 자기네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못했어요 지금까지. 언젠가는 민간인이 좀 해야 되겠죠. 그러네요. 저희가 이제 프라임 인터뷰 이제 나오신 출연자분들께 항상 애장품을 하나 좀 소개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교수님 앞에 딱 봐도 이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이제 2대가 놓여져 있는데 오늘의 애장품으로 갖고 나오셨는데 잠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이건 이제 라이카인데요. 네. 이건 저희가 이제 현장 그때는 1999년도 말만 해도 디지털이 없었어요. 네네. 안 나와서 그때 이제 애널로그를 썼는데 그때 요 라이카가 현장 사진 찍는 데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유해 사진 찍고 그래야 되니까 예. 이게 렌즈가 비싸가지고 앞에 거를 갖다가 제가 갈지를 못해서 네. 조금 값이 싼 FM2 나이콘 FM2로 사니까 그 앞에 렌즈를 이제 여러 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었어요. 이제 갈아 끼면서 예, 용도에 따라서 접사도 할 수 있고 예, 예. 렌즈를 그래서 이제 이걸 썼는데
2000년대 중반 들었으면서부터 이제 디지털로 바뀌었잖아요. 네네. 근데 디지털보다는 지금도 저는 이걸 주로 아, 애용합니다. 지금도 쓰세요? 예. 어. 그 필름이 뭐 구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쓰는데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아. 그리고 이제 디지털은 막 찍어도 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거는 아주 정성스럽게 찍지 아, 않으면은 그렇죠. 또 인화하는 값이 많이 네네. 들어가니까. 필름 값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 저희는 애나로그를 아직도 애나로그 세대인지 네. 애나로그를 더 좋아하는. 예. 그럼 앞서 저기 그 만능 비서 우리가 소개를 받았는데 만능 비서님께서도 이걸 사용하셨던 거예요? 집사람이 다 쓰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고 네. 카메라는 집사람이 다 만지니까 저는 잘 모르죠. 보정도 다 카메라가 집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기 만능 비서님의 그 애장품으로 오늘 예. 저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박선주 교수님과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느새 이제 마지막 키워드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이런 단어가 나왔네요.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네 번째는 소망입니다. 소망. 정말 뭐 이제 20여 년 넘게 많은 또 활동을 해오시면서 그 활동해 오신 만큼이나 이제 아쉬웠던 것들 또 가지고 있는 소망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요즘도 교수님께서 유해 발굴 현장을 자주 찾으신다고 합니다. 그 영상부터 함께 만나보고 와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굴이 이렇게 자랄 줄은 몰랐는데. 아유, 이걸 이렇게 밀어냈구나. 이거 맞네, 여기. 이 돌들이 새로 가져온 건데 이런 거 없었는데 돌을 갖다 되게 깔아 묶는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건 저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길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막 이제 여기서 쏜 것 같아요. 이쪽에서 총을 막 흩어져가지고 이쪽에서 한 세 삼겹살겹으로 이렇게 나와. 네, 저희가 이제 남일면 분떡골 그 현장을 좀 함께 보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화면으로는 일단 녹음이 굉장히 짙게 돼 있는데 그 아래로 이제 참 가슴 아픈 역사 좀 숨어 있는 거잖아요. 저런 또 현장 함께 보고 이제 직접 다녀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글쎄 저희들은 저런 걸 발굴하면은 조그맣게 그 추모비라도 만들고 네. 좀 주변을 정리해서 돌아가신 분들도 이제 추모하고 유족들도 위로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교육의 장으로 썼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저렇게 황폐한 거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네요. 네. 근데 전국의 그 유해 발굴지가 대부분 저런 예. 상태죠. 그렇군요. 저희가 지금 네 번째 키워드가 이제 소망이었는데 혹시 네. 꼭 찾고 싶은 그 유해 발굴 유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그 찾고 싶은 유해라기보다는 우선은 우리나라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은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국가에서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민간인은 전혀 그게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민간인 유해 발굴을 위한 그러한 그 법적 뒷받침을 받는 그러한 그 시스템이 하나 만들어져서 이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소망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수레바퀴가 잘 돌아가야지만 우리나라에서 소위 그 인권 신장이라고 하는 또 선진국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그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네. 그게 제 소망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그야말로 유해 발굴의 전문가이신 박선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마칠까 합니다. 박선주 네. 교수님께 유해 발굴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 저하고 약속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발굴장에 갔다가 폐가 나빠져서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때 제가 약속하기를 내가 다시 살아나서 계속 공부를 한다면은 남을 위해서 내 배운 지식을 이렇게 이제 쓰리라, 네. 사회에 환원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결국은 전공으로 이쪽을 하다 보니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지식을 환원하는 그게 이제 그 저와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 약속을 지키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는 뭐 이념을 떠나서
그냥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 그걸 갖다가 저속으로 보내드려야 되거든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러면 뭐 49제 같은 거 꼬박꼬박 지내잖아요. 과거에 국가폭력으로 돌아가신 분들은 그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그 유해 발굴 작업을 통해서 조그마나마 우리 사회를 통합의 길로 나가게 그 어떤 상생, 화해하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내 이제 바람이죠.